이번 시간에는 성중독에 대한 상담을 공부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 성중독 상담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상담의 모델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중독 상담의 독특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성중독 상담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성중독 상담자의 자세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 윤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거죠. 성적인 부분으로 교감을 가지거나 접촉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담자가 이 상담자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상담자의 사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는 성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이 상담자 사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때 성적인 것 이외의 부분에도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자기 노출을 하게 되는 것을 삼가고 상담료 이외에는 또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내담자는 이상한 생각할 가능성들이 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로 성중독자인 내담자가 제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함을 이 상담자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신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지켜야 하겠지만 성중독자를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자책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내담자의 성적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치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성적인 면에서는 주관성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상한 성적인 행동일 때지라도 성중독자들은 수치심을 느껴왔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감을 느끼면 계속 상담 받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내서 이렇게 그 내담자가 좀 불편해하는 것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로는요, 내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신념을 증명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담자에게 문제를 증명하게 한다는 것이 꽤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아마 상담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성중독자들은 성과 관련된 왜곡된 사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참 직면하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내담자가 그 계획에 따라서 상담에 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중독자를 상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가 속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실망스럽다고 해서 상담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성중독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행동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상담 초기에는 내담자들이 성행동과 관련해서 이 부끄러움 때문에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기술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성행동에 관해서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질문하는 방식에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성상담에서 이 자유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될 때, 얻고자 하는 것은 자유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런데 자유행위를 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행위를 경험하지만 접수 면접 때나 상담 초기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저는 그런 적이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계속 이 성적인 부분을 면접하다 보면 그 정도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고 또 아주 쉽게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지만 그 이후의 질문을 하면서도 자유행위와 관련된 질문에는 모두 왜곡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그것이 싫어서 실제가 아닌 것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한 내용의 한 20, 30% 정도가 솔직하지 않게 대답한 것이라면 과연 이 내담자가 상담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까요? 미안해서 한두 번은 와줄지 모르지만 이 내담자는 다음 회기부터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이 내담자도 상담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 상담하는 것이죠. 20, 30%의 내용이 딴 얘기 해놨으니까 이 다른 사람 상담하는 거니 뭐 자기 시간 낭비라는 것을 내담자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작업 동맹, 즉 촉진적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적인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내담자의 성적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 패턴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행동이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것도 또 어떤 그런 행동을 유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타난 그런 성적 행동이라면 성상담을 할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동이 특정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지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공부하신 것처럼 성중독은 공식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지 않죠. 그래도 시설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정도도 파악해야 됩니다. 치료받을 정도의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과 같은 다른 기분 장애가 있다면 입원해서 함께 약물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성중독 상담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성중독 상담에서는 내담자와의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도 제가 경고 드린 것처럼요. 이 부분은 직접적인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고 내담자의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또 방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상담자가 내담자의 잠재적인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별일 때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인본주의 상담의 공감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성중독자들은 자신들이 폐륜화나 변태로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성중독자들에게는 정신분석의 직면과 통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행동이 타인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에게도 문제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것에 통찰을 얻어야 하죠. 그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수정해야 하고요. 또 역기능적인 성행동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중독에는 이 SA라고 하는 12단계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중독 상담에서도 이 사회적인 지지, 가족 상담, 동기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성중독 상담을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접수 면접의 요령입니다. 내담자가 초기 면접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실 위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기 접수 면접에서 단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중독 상담에서는 이 평가를 할 때 자가 진단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말이죠. 이 면대면 상담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내담자가 자기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서 자가 진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 상담자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첫 회기에서의 평가 요령인데요. 첫 번째 회기에서는 상담 내용이 확실히 비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강조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무튼 이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 건데요. 앞서 강조했지만 정확한 평가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니면 상담 목표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첫 회기에서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또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 계획을 수립하는 요령입니다. 우선 평가에 근거해서 상담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대로 된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성중독 상담의 치료 계획은 조금 전 강조했던 이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담자의 부인을 어떻게 다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아방어 기제로 부인하는 자아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내담자가 자신의 성적인 문제를 부인하는 것에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따라서 상담자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이건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고요. 상담을 하면서 경험으로 익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내담자가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 성중독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성중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문제, 다른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들, 그리고 성과 관련된 질병 등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성중독 상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중독 상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성중독 상담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만약에 있다면 처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다른 중독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만약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자책감이 없고 성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성도착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중독 상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면서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 위험이 있는 성중독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개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중독에 대한 상담은 과제나 과업 위주일 때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나 건전한 사회활동 혹은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것, 또 이 같이 성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고 금욕의 생활을 살면서 어떤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어야 이 성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제 중심 성중독 상담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성적 절제 의미를 발견하게 하거나 또 성적 절제를 실제로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수치심을 줄이는 것, 가족력을 탐색하는 것, 사회성 기술 훈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 중심 성중독 상담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성생활을 학습하는 것, 이게 마지막에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중독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